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3건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윤석열, 구속으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의 입은 밥을 먹는 데만 사용합니까? 어제 공수처의 조사에서 입을 꾹 다물고 버텼다는 소식에 여전히 10년 묵은 채증이 가라앉지 않는 느낌입니다. 체포영장 제시에 알겠다고 가자 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마지못해 끌려 나온 사람의 꼴입니다. 여전히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체포되자마자 영상과 자필 편지로 자신은 억울하다는 태도를 테이프 대감기 하듯 내보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그러더니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오후 조사를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한나라의 수장이었던 이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루 만에 국민의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위험이 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불안 속에 살게 했음에도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끝까지 아나무인의 끝판왕을 보이는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구속과 파면뿐입니다. 공수처의 빠른 결단과 조치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개헌하겠다는 국민의힘 내란 외환정당은 해체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이 체포되자 빠르게 손절하고 개헌을 입에 담았습니다. 설 연휴 전에 개헌안을 내놓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내란외환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운운합니까? 바로 어제 윤석열이 체포되던 그 시각 관저 앞을 지키며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고 버텼던 이들의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은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체포 전 윤석열의 모습이 의연하다며 찬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불법 영장 집행이라 억지 주장을 했던 김기현 전 대표를 포함해 현행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다며 내란 수계를 옹호한 나경원 의원. 내란 수계에 윤석열이라 불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김석기 의원. 청소년이 탄핵 가결을 찬성하라 포스트잇 붙였더니 경찰에 고발했던 이만희 의원. 백골단을 국회에 부활시킨 김민전 의원을 포함해 3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보였던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의 기억자도 입 밖으로 꺼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그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선택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대법도 무시하고 날뛰는 쿠팡 CLS. 또다시 노동자를 죽일 셈입니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바로 쿠팡 때문인데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택배 노동자들이 쿠팡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눈도 온다고 하니 이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 참으로 뻔뻔한 쿠팡 CLS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쿠팡 CLS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노동자들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리점과 해결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우리나라 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행세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해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이들입니다.
여전히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개처럼 뛰고 있다던 고 정슬기님의 카톡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일하다 죽는 동료들의 모습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며 시작했던 노동조합 활동입니다. 쿠팡은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곳에 홍용준 쿠팡 CLS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기 전 농성에 들어간 이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것과 추경에 관련된 말씀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거부한 채 부정선거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선동하는 내란 수계를 구속해야 합니다. 뻔뻔하게 정권 재창출을 당부한 내란 수계의 윤석열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더니 끝까지 구차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온갖 망상과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내란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진술과 조서 날인을 거부한 데 이어 조사마저 연기하라고 떼를 쓰는 윤석열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영상과 편지에서는 온갖 오물 같은 말들을 쏟아내더니 왜 정작 조사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음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입니까? 윤석열의 구차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12.3 포고령을 두고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모렴치의 끝은 어디입니까? 조사를 거부한 채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혼란으로 밀어넣으려는 내란 수계를 단죄해야 합니다. 끝까지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 위험천만한 선동과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란을 단죄하고 국민 삶을 회복할 심판의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수사 방해에 굴하지 말고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십시오. 예,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언제까지 건정, 재정 타령만 할 셈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6만 명으로 2023년 30만 명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체포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은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 논리만 따지며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고집하고 있고 경제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작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조차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은 도대체 무엇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적극적 재정 정책은커녕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지원법의 거부권까지 행사했습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언제까지 건전 재정 타령만 할 셈입니까? 대통령 노름에 빠져 이러다 다 죽는다는 국민들 절박한 외침은 들리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창고지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감시단 단장 김동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공동단장이신 양문석 의원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파출소 해킹 시도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해킹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기자회견문 낭독과 이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입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오늘 대한민국의 온라인 정보 환경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오후 6시경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닙니다.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기 위해 다중 IP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4일 오후 6시경 단일 공격자로부터 약 1시간 동안 3,200여 건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데이터베이스 쿼리 요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다중 IP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스캔하는 자동화된 해킹 방식으로 익명화된 네트워크 경로 및 변조된 브라우저를 통해 침투를 시도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래픽 급증에 따라 방화벽 시스템이 해킹 시도를 즉각 차단하였지만 향후 유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위협 탐지 및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교한 공격 기법과 패턴을 활용한 공격 시도가 확인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모방 방지와 원활한 조사 분석을 위해 다른 해킹 사례 및 세부 내용들은 구체적인 언급이 어려워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때가 마침 공교롭습니다. 최근 국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사찰 등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민주파출소를 겨냥하여 해킹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같은 날 국힘은 내란 선전제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을 민주파출소에 셀프 고발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함을 밝혔습니다. 이후 커뮤니티에서도 허위 제보를 선동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해킹 시도와 허위 제보 선동은 가짜뉴스 대응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을 의심케 하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허위 조작 감시단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첫째,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둘째, 사이버 공격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강력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해킹을 시도한 자들의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이번 악의적 해킹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허위 정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함께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허위조작감시단은 가짜뉴스를 차단해서 공정한 여론의 장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고맙습니다. 서울 중랑구 앞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란 수괴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내란 수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군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각 부처에다가는 어떤 지시를 했고, 경호처장과는 어떤 준비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어떤 일을 했는지 수없이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이제 낱낱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고 힘들었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유혈 사태 하나도 없이 참 잘했습니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쓴 도구라고는 사다리 하나 정도 아닐까요?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럴 필요 없이 진입했고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분들이 경호처 관계자 여러분이었습니다. 김성훈 확실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강호 등등 김건희 라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김건희도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지키기 위해 일하던 경호처 관계자 여러분들이 내란 수괴 범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끝내 윤석열 옹벽이라고 했던 버스, 차벽 버스에 키를 꽂아놓고 차의 문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려 들어갔던 경찰들이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서 그 차벽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있는 곳까지 경호처 관계자들이 어떻든 길도 제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호처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보호했던 것이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여러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내란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외환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군사 반란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사면 없고 월급 없고 연금 없고 내란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보고드립니다. 내란 사범에 한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내란 사범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이자가 또다시 사면을 받으려고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석열과 같은 내란 범죄자의
한해서 사면이 금지되는 사면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2억 6천이라고 합니다.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가게 됩니다. 윤석열의 연봉, 국민이 주신 세금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연봉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이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범이 영장 집행에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출석을 요구하는데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란범죄자가 출석에 불응 시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출석에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리고 뻔히 알고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 출석을 불응하거나 오는 소환장을 거부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곳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내란 수괴는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란 범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환 범죄, 그리고 내란 범죄, 군사 반란, 이것은 과거에 삼족을 멸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이 범죄에 대해서 사면 없다라고 하는 사면법, 보수 없다라고 하는 공무원법, 그리고 출석 불응 시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대표 발의했고, 이제 연금을 주지 않는 연금법까지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잘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윤석열 관련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유체이탈, 불법을 자행한 윤석열을 구속하라. 체포된 윤석열이 끝까지 모든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여 본인 체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법원도, 법무부도, 공수처도, 경찰도 모두 적법하다고 했던 영장 집행을 나 홀로 불법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입니다. 공수처 조사는 전면 진술 거부에 이어 오늘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체포 직전 본인 육성으로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며 사법체계를 조롱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의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헌재가 불허했더니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중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무조건 해방 놓기로 속보이는 지연작전만 펼치고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한 자 명백히 윤석열입니다. 본인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불법입니다.
국회의원 싹 잡아들여라, 총 쏴서라도 끌어내리고 지시한 것이 불법입니다.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이 불법입니다. 체포 직전에 이 나라에는 모두 법이 무너졌다고 하셨지요. 역대급 유체이탈입니다. 본인이 헌정 파괴로 무법천지를 만들었고 만들어서 본인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란 우두머리에 의해 사법체계가 전면 농락당하고 훼손되는 사태를 자시할 수 없습니다. 법치를 다 망친 자, 법에 의해 패가 망신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내란 세력을 일벌백계 합시다.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입니다. 오늘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생들께서 지금 소통관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우리 사립대학들, 그다음 대학들이 갑자기 등록금을 지금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짐을 져주는 우리 정권에 대한 아쉬움과 그다음에 호소문을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래서 함께 우리 기자분들도 함께 들어주시고 여기 우리 교육부에서도 특히 다시 한 번만 심사숙고해서 대학 당국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모든 등록금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문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학생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생 학생 네트워크 허수경 김민지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민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덕여대 박수빈 학생 참석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민영 학생 함께 하셨습니다. 홍익대학교 강태성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여름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이 내란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교육 분야 등록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하게 등록금 인상을 지금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어도 제가 88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입학금이 아마 8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금 저희 대학교 후배가 마침 왔길래 얼마냐 물어봤더니 아마 이제 20대 계열은 420만 원 이렇게 되고 우리 정치외교과나 문과 계열은 360만 원 정도. 그래서 아무리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도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뭐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고 다니고 뭐 과외를 해서라도 알바를 해서라도 그때는 해결을 하고 취직도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너무나 취업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어렵고 또 빚만 쌓여가고 이런 상황에 대학 등록금까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철저하게 등록금 인상을 함께 막아내는데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준비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국 48개 이상의 사립대학에서 학부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4.85%, 국민대학교는 4.97%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5.49%로 등록금이 인상되면 4년제 사립대학 기준 연평균 33만 6천 원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대학 본부는 학교의 재정난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부의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을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일주일가량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16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총 1,685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등록금 금액에 대한 인식의 경우 등록금이 싸다고 답변한 학생은 5.1%에 불과하고 답변 중 대다수는 국공립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반면 비싸다고 답변한 학생은 전체 응답의 84.6%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납부 중인 등록금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83.5%였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물었을 때는 98%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사립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을 학생들도 찬성한다는 논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다른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을 때 가천대학교는 98.4%, 동국대와 연세대학교는 96% 등이 반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두 등록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8%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본부의 재정부실 운영, 사학비리와 적립금 운용 등 대학본부가 등록금 인상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설문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문 결과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이 현재도 비싸고 부담이며 등록금 인상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강경하게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13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13년 전에도 비싼 등록금이었고 지금도 비싼 등록금입니다. 대학이 진짜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은 지난 동결 과정에서 재정 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등록금 동결을 대학 총장들에게 호소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등록금은 2023년부터 매년 인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막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초기부터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겠다는 국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등록금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결과입니다. 값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이 죽어나가던 시절에 반값 등록금 약속마저 저버리더니 이제는 등록금 인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 등록금 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학생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 실패 운운하는 대학들, 정말 실패한 것은 국가의 교육 정책입니다. 당시 반값 등록금의 요구는 단순히 등록금 비싸니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등교육이 공공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등록금 인하는커녕 등록금 동결밖에 못 만든 게 16년입니다. 해방 이후 처음 대학을 사립대 8, 국립대 2의 기형적 구조로 만든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고등교육을 방기해온 대학 당국,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사립대학 80%의 고등교육 구조에서 문제는 대학의 재정 구조입니다. 사립대학의 재산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사학법인은 기본재산 확보율도 100%를 충족하는 곳이 많지 않은 데다가 그 대부분이 수익이 적은 토지로 전체 대학의 수익률이 3% 남짓입니다. 대학을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담에 대한 부분이 지극히 낮습니다. 사립대학 법정 부담금의 현황을 보아도 부담률은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등록금 회계, 교비 회계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더니 오히려 적립금은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작년 517억이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 원은 등록금 회계 적립금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록금 인상하겠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데 올릴 수 있을 때 올리고 보자는 심보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고용 형태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성 훼손하는 등록금 인상을 규탄합니다. 최근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때에 대학 살자고 학생과 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식의 행보는 학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나쁘끄럽습니다. 대학 혁신의 최종 목적지는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덕여대 단위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2025년에 이제 여러 사립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4%에서 5% 가량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정동여자대학교는 적립금이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 사립대학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고 매년 감가상각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이 돈을 전혀 학생들에게 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립대학 법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인의 돈을 쌓아둘 것이라면 법인은 왜 학교를 설립했습니까? 우리 대학 법인은 학교 설립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에 돈이 없다. 언젠가를 위해 적립을 해놓아야 한다고 계속 말하지만 본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6%입니다.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산 중에 78%는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수입액은 0원입니다. 기타 자산을 통해서는 연간 1.1%, 약 10억 원분의 수입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중에서도 교비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4억 분입니다. 법인이 이렇게 돈을 풀지 않으니 우리 대학 교비회계 절반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책임은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학 본부에서 축적하는 적립금에는 우리 등록금이 포함됩니다.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비율이 낮은 우리 대학 현황을 본다면 적립금의 높은 비율을 등록금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적립금을 풀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며 우리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반값 등록금이 이행되지도 않고 있고 더군다나 등록금 인상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재정 구조의 문제를 학생에게 떠넘기고 책임지기를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이제는 등록금을 인하해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생 개인의 등록금이 아닌 법인과 교육부와 국가의 책임으로 대학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제발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대학의 말도 안 되는 재정구조 문제를 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등록금 인상 규탄 대학생 기자간 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왼쪽으로 가시면은 화면에 안 나와서 그러나요? 아, 정해져 있으시구나. 일로 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나경원, 김정재, 이만희, 송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수처
수사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 사태를 묵도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9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여야 합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습니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했고 그 결과 여야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3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우려했던 모든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난해한 산식, 군소정당 난립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왜곡했고 또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 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 정치수사, 법치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옥상 5개 기구 공수처는 결국 수사권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민주당의 하명수사처가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이번 행태는 심각한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체포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으며 기소는 검찰에 요구해야 합니다.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법적 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의도적으로 피해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자행했습니다. 심각한 편법입니다. 더구나 해당 판사는 1차 체포영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임의로 배제했습니다. 셋째,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권에 관하여 경찰을 지휘하려 하다가 경찰로부터 불가하다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조차 제대로 모르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넷째,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경호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호 부대장의 답변을 거꾸로 읽어 공지하는 무능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55 경비단 출입허가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공수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 행위입니다. 이 모든 불법 무능의 시작점은 바로 민주당의 일방적 패스트트랙 입법 독재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 수사의 괴물이 되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하명 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체포는 대통령 망신 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합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불법적인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가 권력을 정치 수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둘째, 오동훈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넷째, 내란 사기 선동 화명 수사로 국정 마비, 국론 분열, 정권 찬탈, 그리고 국헌 문란을 회책하고 영장 발급 집행 과정에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짬이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합니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과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적법한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제라도 맡아서 적법 절차를 준수 이행해야 합니다. 헌정질서,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민의 기본권도 또 민생도 경제와 안보도 무너집니다. 공수처 해체로 무너진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인 수사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이철규, 이만희, 송원석, 김정재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었습니다. 네, 진보당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한 진보당 입장을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박태훈 준비위원장이 나와 발표하겠습니다. 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박태훈입니다. 기자회견 입장 낭독하겠습니다.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규탄합니다. 막무가내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과 사학재단 역할을 확대할 때입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시도가 선을 넘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등 많은 학교들이 교육부가 설정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꽉 채운 인상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성대를 제외한 서울 사립대학들은 이미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등록금 인상은 윤석열 씨가 22년 인수위 시절부터 밀어붙여온 것이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대학 자율 확대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인상에 군부를 짚었고 이를 이주호 장관이 추진해왔습니다. 대학들은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혼란한 정국 속에 등록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등록금을 더 이상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절박함마저 엿보입니다.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이제 와서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이미 23년도에도 17개 대학이 인상됐고 24년도에도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통제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빠짐없이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전에도 이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등록금과 경제적 고통 때문에 매년 240명 이상의 대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게 고작 14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14년 동안 바꾸지 못한 대학 본부와 사학재단,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사립대학 등록금의 의존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학부 평균 등록금은 약 745만 원으로 OECD 회원국 7위에 달합니다. 등록금 의존율은 여전히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그리고
사립대학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이 84.6%에 이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학재단이 적립금을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사립대학에 투여되는 재정의 수준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예산 감독 권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무책임한 사립대학이 난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립대학 비율이 70%가 넘는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민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한국전쟁의 극복,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지금의 고등교육은 사학재단으로부터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의 대학생들과 함께 나서 대학 교육 현실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직 안 오셨는데. 예, 21일 날 국회 한노위 차원에서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증인 출석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참가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정슬기 씨 아버님 유족이신데요. 정금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쿠팡 노조 준비위원장 강민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산에서 쿠팡 현장 출입을 금지당하고 해고당하신 송정현님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제 발언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청문회 김범석, 강한승 증인 출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1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는 쿠팡의 실질적인 쿠팡 CEO 김범석과 쿠팡 한국법인의 대표인 강한승의 출석 요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자칭 물류와 유통의 혁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가혹한 노동 착취 기업일 뿐입니다. 쿠팡의 당일 배송, 로켓 배송은 노동자의 목숨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찜질방, 겨울에는 야외나 다를 바 없는 물류센터 노동은 살인적입니다. 클렌징 제도는 택배 기사의 배송 시간에 점수를 매겨 잠시간의 휴식은 고사하고 뛰면서 일하지 않으면 배송을 마무리지 못하게 합니다. 배송 물건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는 줄어 더 많은 물건을 더 싼 수수료로 배송하게 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쿠팡은 불안전 고용의 백화점입니다. 풀필먼트에는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 알바생이 넘쳐납니다. 정규직 채용을 자랑하던 쿠팡 택배는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쿠팡 이츠는 플랫폼 노동자로 굴러갑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혁신기업의 실체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혁신의 실체가 낱낱이 고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범석은 이번에도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미국 기업이라는 김범석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쿠팡의 정치권 로비는 유명합니다. 용산 출신, 여야 보좌진 출신을 채용해 국회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범석, 강한석의 출석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야간 노동, 살인적인 노동 실태를 폭로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누구도 유족을 대신해서 쿠팡 책임자의 청문회 출석을 조율하는 행태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권한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우리 유족이신 이제 정슬기 씨의 아버님이신 정금석 님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쿠팡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쿠팡 청문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동의해 주셔서 5만 명을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문회가 바로 열리고 이렇게 쿠팡의 실태가 이렇게 다 드러날 줄 알았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결정된 청문회를 통해서 쿠팡에서 그동안 죽어왔던 노동자들의 실태, 왜 노동자들이 죽어갔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청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문제는 제가 몇 개월을 쏘다니면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부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 기관은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제가 엊그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보고한 것을 보고 보도한 것을 보고 정말로 땅을 치고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개최되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 정부의 무능함 이런 것들도 드러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바르게 진행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으로부터 쿠팡 캠프 내에서 소식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입차 제한 해고를 당한 지 530일 만에 대법원에서 쿠팡 캠프에서 소식지를 돌리는 것으로 입차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대법 판결을 받은 쿠팡 일산 지회장 송정현입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쿠팡에서는 바로 다음 날 한국경제 보도를 통해서 입차 제한을 해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저에게는 쿠팡은 아무런 통보나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 제가 일했던 일산 6캠프에 대법 판결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가지고 6캠프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쿠팡 CLS의 직원이 저를 막아서면서 이 캠프에 들어오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를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사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의 캠프 내 소식지 배포를 막아섰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는 입차 제한을 해제했다고 했던 쿠팡의 입장이 정작 캠프에서는 다시 본사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쿠팡은 책임 있게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와 택배업 등록 문제로 쿠팡이 국회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여론을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 플레이로 장난치지 마시고 쿠팡 청문회에 책임 있는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대표가 직접 나와서 쿠팡의 입차 제한 문제,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책임 있게 발언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피해 당사자인 저에게 직접적인 통보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쿠팡 로켓 배송 택배 노동자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강민욱입니다. 21일로 예정된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정혜교 의원님과 그리고 정금석 아버님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힘을 모았고 특히나 쿠팡 청문회 개최 5만 청원 달성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더 이상 쿠팡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들이 모여 다음 주 22일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김범석 증인으로 채택된 미국 쿠팡 CEO 김범석은 출석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강한승 쿠팡 한국 쿠팡 대표는 지금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증인에서 빠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현재 택배 산업 1위 업체입니다. 택배 산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 업체가 어떻게 1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 정슬기님의 살아생전 모습처럼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와 고용 불안으로 내몰아 개처럼 뛰게 하여서 타 택배사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으로 상시적으로 내몰아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그 과로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쿠팡 로켓 배송의 본질이자 민낯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일 때마다 김범석 혹은 강한승 대표는 국민 앞에 나서서 책임적인 회사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현장에는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이것이 개선되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인에 채택된 만큼 쿠팡 김범석 대표와 강한승 대표는 직접 국민 앞에 서고 우리 유족과 그리고 이 부당해고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로조건을 전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개처럼 뛰고 있는 쿠팡의 노동자들의 이 노동 실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노동자를 심각하게 착취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연이은 가로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청문회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있는 여기에 두 분이 나오셔서 출석을 하셔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준호입니다. 오늘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 특히 전후 국민의힘 측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매우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조차도 팩트에서 많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피의자인 윤석열을 옹호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마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잘못인 양 이것을 물타기 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위원회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양분함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건태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요 좌측으로 백승하 의원님,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 옹호를 위한 물타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처럼 진행되는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행열차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왜곡 주장했습니다. 사실을 비틀고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권영세 위원장의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관련 탄핵 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독재 체제를 열기 위해 저지른 헌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재판 서류 송달 시기는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고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두 차례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두 차례 불송달 중 한 번은 이사불명인 것을 볼 때 법원이 예전 주소로 잘못 송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하였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 미제 사건 통계를 보면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을 합하여 총 58건입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일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만 3개월 안에 끝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총 6차례 기소당했고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약 800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약 50시간을 조사받으며 하루 12시간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하루 전에도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에도 법정에 서야 했고 검찰에서 하루 12시간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단식 중에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은 정치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하여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변호에게 증거 기록 복사를 해주지 않다가 기소 후 1년 1개월이 지나 탄핵 소추된 이후인 2024년 12월 16일에서야 비로소 기록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속고 대제하고 반성하십시오. 2025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일동. 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꼭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공공연하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에 최고조에 달했던 최고 무거운 짐이 이번 계엄 사태입니다. 이런 정도 나라를 망가뜨렸으면 명백하게 만약 자신들이 정치 집단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권력체계가 무너지고 아직 새로운 권력체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 순간이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권성동, 권영세 라인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완벽하게 검찰의 하수인 역할을 계속하려고 하는, 정치검찰의 하수인 역할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특히 근래에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끌고 나와요. 하나는 뜬금없는 개헌론을 권성동 대표가 끌고 나옵니다. 지금이 개헌을 이야기할 시점입니까? 내란을 진압하고 국정을 헌정 질서에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일이 우선인데 정치 공세를 퍼부어도 어지간해야지 지금 뜬금없는 대통령제를 바꿔보자고 하는 식의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뜬금없는 야당 대표 때리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수습할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내란을 지속해 가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경고합니다. 정당으로서 존립하고 싶다면, 정치 세력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싶다면 당장 이런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이런 작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수호지심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의 지난 회기 모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내에 재판받다가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빠루 여전사 나경원,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1심만 5년째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6년인가요? 좀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 눈에 대들보 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도 좀 읽고 정치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저런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일으켰어요? 내란 상태 만들었어요? 뭐든지 이재명 대표를 갖다 붙입니까?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엔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있구나. 전 국민과 전 세계에게 오히려 인지될 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네, 이상으로 마치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 정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통진당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내란 선동죄라는 제목을 덮어씌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에 지원을 받는 거대 야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민주파출소라는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댓글을 단 네티즌들까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란 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온 정용기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하여 역시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하여 평범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당원 및 국민 여러분. 오늘 개혁신당의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정국진입니다. 제가 대변인단 중에서 선임 대변인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저희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의 직무까지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논평 2건을 차례로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라는 나훈아, 개혁신당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던 가수 나훈아 씨가 고별 콘서트에서 잇따라 현 한국 사회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왼쪽, 너는 잘했나?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자 오른쪽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라며 양쪽 다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선거 때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파랗고 이런 미친 것이라고 일갈하고 갈라치기는 안 된다면서 국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오지랖이니 양비론 물타기니 비난을 하지만 그럴 시간에 민주당이 국민께 많은 실망과 좌절을 안긴 것을 반성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나훈아의 말을 곱씹어보면 바로 우리 개혁신당이 작년 이맘때 용기 있게 창당한 바로 그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위로해 주십사 나훈아 씨를 저희 개혁신당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내홍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저희 당에도 추상 같은 쓴소리를 안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많은 당원과 국민께서 저희 당을 염려하시고 쓴소리를 내심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희 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훈아 씨가 대신한 국민들의 그 마음을 겸손하게 깊이 새기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런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양쪽 다 문제인 대한민국 오른쪽과 왼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조 속의 매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논평은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 아니듯 개혁신당의 그 누구도 당원 당규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제시도 끝에 체포된 윤석열 씨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공당의 헌법과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 당원 당규일 것인데 최근 개혁신당 내에서는 당원 당규를 내팽개치는 깡패 같은 행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인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허은하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제가 대표적입니다. 개혁신당의 당원은 법령 및 당원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쓰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의 정책위 의장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 근거로 삼는 지난달 19일 최고위에서의 당원 개정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원의 개정은 최고위에서는 불가하며 오로지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일부 인사들의 떼법과 억지, 우기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들이 스스로 바로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과 무질서에 굴복하는 것은 개혁보수도 될 수 없고 소신진보도 될 수 없습니다. 당원 당규를 지키는 것은 허은하 또는 이준석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부 인사들의 무도한 힘 자랑으로부터 당원과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개혁신당은 당내에서의 무법에 맞서고 당원 당규는 물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려 드는 모든 시도를 배격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취임한 개혁신당 대변인 조휘진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다시금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파란색 표장기도 거기 잘 챙겨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장군들의 붉은색 장성기도 구치소에 전부 걸어두려면 서울구치소 계양대가 한참은 모자랄 텐데 그렇다고 대통령님과 장군님들의 의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행히도 구치소에 새 창살은 많으니 가시는 곳마다
철창에 고이 걸어두어 공수처의 말대로 최고 예우를 다하길 기대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만 내란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신묘한 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쌓은 철옹성에서 생일 파티도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만큼 머물다가 당당히 정문으로 걸어나와 제 발로 철창을 향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물론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은 헌정 질서를 수호한 죄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야 마땅했을 겁니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보는 자들의 몫이고 내란 계엄으로 인한 상처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란의 깃발은 철창에 걸어두고 국민의 깃발을 들어올려 우리 국회가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민생을 시급히 돌봐야만 합니다. 세상이 소란할 때에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벼랑 끝 민생에 손을 뻗을 정당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정당, 우리 개혁신당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창당 이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더라도 개혁신당만큼은 내란 계엄이 우리 국민에 남긴 상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다가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있는 만큼, 힘에 붙이면 붙인 만큼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선입니다. 시간 강사 퇴직금 소송 승소를 환영합니다.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현장을 기대합니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시간 강사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시간 강사로 일했던 연세대에 퇴직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정보라 작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시간 강사 퇴직금 소송 승소를 환영합니다. 정보라 작가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비정규직 시간 강사와 정규직 교수의 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받는 대우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라 작가가 요구한 것에 비해 판결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이 겪는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간 강사의 노동 시간을 강의 시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강의 준비와 평가 등 추가적인 업무 시간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받아들여진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는 단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부터 비정규직을 폐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공수처는 지체 없이 조사 부른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어제 충분히 답변했다면서 오늘 공수처 조사에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이뤄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서에 날인 서명조차 하지 않은 피의자가 충분히 답변했다고 하니 이신점심 다시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지체 없이 조사 부른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내란숙의 윤석열이 어제 충분히 답변했다면서 오늘 공수처 조사에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이뤄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서에 날인, 서명조차 하지 않은 피의자가 충분히 답변했다고 하니 이심전심 조사인가 싶습니다. 공수처 조사가 무슨 독심술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다, 짐이 곧 법이다 라며 법 위에 왕처럼 굴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본인이 지켜온 헌법과 사법 체계마저 부정하는 자아분열이 심각합니다. 공수처는 더 지체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 존중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급무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적 노력은 필요하지만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기업 경쟁력이 오르고 미래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노동력을 쥐어짜서 경제를 살리자는 구시대로의 회기로 전혀 미래적이지 않은 접근입니다. 삼성 반도체의 위기가 노동자가 적게 일해서 발생했습니까? SK 하이닉스 상승이 노동자가 많이 일해서 발생했습니까? 실제 작년 한 해 연구 개발을 이유로 한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은 전체 신청자 중 0.4%에 불과한 26건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주장한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적용 제외를 무색하게 만든 수치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에 다루기 쉬운 노동력으로 탈출될 위기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내란 사태로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처음 입장 그대로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가 적용되는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십시오. 감사합니다.